안녕하세요. 3월 14일 엘레바 테라피틱스 이사회는 중요한 경영진을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CEO와 COO를 선임했는데요. 엘레바 이사회는 새롭게 선임된 CEO와 COO의 경력 중 Regulatory Experience를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이은 문장에서 미국 내 허가와 출시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문장은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홈페이지 뉴스입니다. 분명하게도 미국에서의 어프로벌과 런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엘레바는 새롭게 CEO와 COO를 임명하면서 미국 허가와 출시를 말했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FDA 허가 절차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랫동안 엘레바를 지켜보던 분들은 이전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엘레바가 인적자원 관리를 총괄하는 CPO를 새롭게 임명했다는 사실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역시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은 동기에 의해 움직입니다. 보상 체계를 건드리면 사람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톡 옵션입니다. 엘레바에 새롭게 임명된 정세호 CEO는 16만 주, 장성훈 COO는 6만 주의 HLB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행사 가격은 3436원입니다. 주가는 이보다 높아야 의미가 있는데요. 새롭게 선임된 FDA 출신의 CEO와 COO에게 스톡 옵션을 준 건 무슨 의미일까? HLB 이사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FDA 허가를 성공시켜라. 만약 실패하면 주가는 내려갈 테니 너희에게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성공하면 주가는 올라갈 테니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엘레바 경영진에게 부여된 스톡 옵션은 22만 주인데 단순 계산만 해도 보상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1만원 상승할 때마다 22억 원입니다. 현재 HLB의 주가는 3만 원인데 예를 들어 2배가 뛰어 6만 원이 되었다면 스톡 옵션으로는 66억 원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일할 맛 나겠죠? 이렇게 성공할 경우 경영진에게 큰 보상을 주면서 HLB는 미국 시판허가 절차를 성공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당일 거래대금 9위는 신원 종합개발입니다. 하루 종일 거래된 수많은 종목들 중 거래대금 순위로 10손가락 안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사고팔고를 많이 하면 거래대금이 높아집니다. 그럼 누가 샀을까? 신원종합개발은 외국인이 11만 주, 기관이 7만 주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팔았죠. 외국인과 기관은 왜 샀을까?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려면 주택을 건설해야 하겠죠. 따라서 건설주가 날개를 달고 비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민간 기업에게도 먹을 게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신원종합개발은 민간 아파트 사업을 합니다. 그러므로 최근 신원종합개발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었을까? 3월 9일 수요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목요일 새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러자 신원종합개발은 곧장 상한가를 갑니다. 첫 상한가를 잡으면 베스트지만 첫 상한가를 놓쳤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상한가가 시세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양봉을 뽑아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상승할까? 1. 재료의 연속성이 있고 2. 재료의 강력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정책주가 하루만 시세를 내고 사그라든다? 상상하기 힘들죠. 대통령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하는 겁니다. 최대 5년 동안은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5년간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데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도 잠깐 상승하고 내려오기에는 아직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후속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자꾸 밀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선 테마주는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정책주가 시작됩니다. 최근 원자력 발전, 부동산 공급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고 있죠. 조금만 부지런하면 주식 투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그러면 주택 사업을 하는 회사는 어디지? 신원종합개발이 주택 사업을 하는구나. 매수. 간단하죠? 단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원종합개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택 사업을 하는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은 돈은 잘 벌고 있나?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3년 연속 흑자입니다. 2018년 140억 원, 2019년 69억 원, 2020년 31억 원입니다. 건설 투자는 지난 4년간 부진했는데 신한종합개발은 용케도 영업이익을 흑자로 유지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왜 부진했을까?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 토건 정부가 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SOC 투자를 줄이고 주택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죠. 그런데 차기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응축된 건설 투자가 드디어 터져나올까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건설 투자는 공장, 댐, 주택 등 말 그대로 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 투자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투자에 비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경기부양책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임기 초 토건 정부가 안 되겠다고 밝혔던 문재인 정부도 경제 성과가 급해질 때는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조금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 정부도 필살기를 쓰고 싶죠. 2019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건설 투자를 확대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듯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의 이전 고점은 19,000원인데요. 과연 전고점까지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은 어찌 이렇게 거침없이 치고 나갈 수 있었을까? 업종 펀은 7.85인데요. 신원종합개발의 펀은 2에서 7 사이입니다. 업종 퍼보다 낮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평가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3월 9일 수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자 3월 10일 목요일 신원종합개발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건설 투자는 말 그대로 건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